내러티브는 인간 진화가 중요하고 급격한 전환을 겪은 디스토피아 도시 뉴런던에서 전개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으며 가태하는 실험실에서 생성되어 5개 카스트 중 특정 카스트, 즉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됩니다. 델타 및 엡실론. 알파와 베타는 가장 지능적이고 특권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델타 및 엡실론과 같은 하위 카스트는 복제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을 할당받습니다. 일단 태어나면 아이들은 모두 전기 자극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정을 준수하도록 조절됩니다. 그들은 그들 모두에게 비소와 네놀랩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차선에 머물 것입니다. 떼에서는 범죄나 폭력이 전혀 없는 초미래적인 곳입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산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뉴런던에는 세 가지 독특한 규칙이 시행됩니다. 더 이상 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도 결혼하거나 일부의 저제 관계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생활을 갖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뉴런던의 전체 인구는 도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더라는 생체의 공학 안구 칩을 이식받습니다. 칩 덕분에 모든 주민은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난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한 슬픔, 두려움,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소마라는 행복유 도약을 복용하면 뗀다. 하루에 소마 100개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 덕분에 뉴런던은 세계에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뉴런던 정부의 미생물학자고 일하는 레너스 버즈자인 주인공은 준이 소개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일로 바쁜 중에 갑자기 알파 플러스 버나드의 사무실로 소환된다. 상사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나는 재빨리 그곳으로 향하고 도중에 아름답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엿보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퍼는은 그녀가 흔히라는 이름에 다른 렘러사 독점적으로 자면서 규칙을 어기고 이기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엘빈과 이를 부인하자 퍼는은 지난 몇 주 동안 그녀와 흔히가 함께 잤던 22번의 T형을 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떠나기 전에 퍼는은 은은에게 단번에는 좀 더 조심하고 긴장을 풀기 위해 소마 알약을 복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신비드 민드 광고가 표시됩니다. 세비지 랜드는 뉴런던 멤버들에게 테마파크로 여겨지고 있으며 200년 전 뉴런던 프로젝트 가입을 거부한 타고난 인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세비지 랜드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아이도 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극도로 가난하고 뉴런던의 화려함과 화려함에서 멀리 떨어진 황폐한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소마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런던 사람들에게 야만인은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오락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월한 동료들을 즐거게 하기 위해 다양한 격렬적인 속임수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뉴런던의 버나드는 뉴런던의 국장인 에드의 지시를 받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버나드는 추락한 듯한 시체 주위에 모여있는 대규모 그룹을 발견합니다. 고층에서 죽은 사람은 엡실론으로 인식됩니다. 이상하게도 또 다른 엡실론 시제60 CD 섹시는 마치 감정을 키운 것처럼 친구를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버나드는 소마를 전체에게 나눠줍니다.
시신을 목격한 그들의 충격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고 모두 해산한다. 모두가 그가 단순히 발코니 중 하나에서 떨어졌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버나드는 더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뛰어내렸을까? 모든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는 개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 그는 도시의 즐거운 모임의 책임자이기도 한 절친한 친구인 일마 완슨을 방문합니다. 그녀는 유언돈 주민들이 와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관능적인 밤 파티를 조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는은 죽은 엑실론과 그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그녀에게 알리지만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그녀는 또한 엑실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도 소마 아략은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시리즈는 다른 주인공인 든을 만나는 시미든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시미든 스곳의 소품관리자로 일하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하다는 이유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사랑이 많은 어머니 린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소원해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주는 밖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그는 무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메디슨과 거기에는 다른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낯선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데려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룹의 리더인 줄러가 자신을 소개하는 고립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족이 신세기의 쓰레기를 가져오기로 결심한 저항적인 이단임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비지, 랜드 시미드, 랜드 소스가 누런더 사람들에게 동물 취급을 받는 것에 지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소품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자총을 장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드니 다음 뉴런던 사람들 그룹을 학살할 수 있도록 총에 실제 총알을 장전하기를 원합니다. 겁의 주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와 그의 어머니가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곳에서 버나드는 그날 일찍 본 환상에 여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잠시 동안 안대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율런던 에드 이사가 그를 그의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버나드에게 자신이 독단적이고 충분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알립니다. 그는 또한 버나드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일책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시미드는 데서 휴식을 취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날 저녁 다소 괴로워하는 버나드는 아니나를 만나 그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는다. 그는 또한 자신이 외로움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지의 땅으로 파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린노는 그에게 공감하고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시비른인데 가기로 동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12분 이내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로켓에 탑승합니다. 바다라 베조소 호텔에 도착하면 접수 원한 시민들은 데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투어 명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라니나는 임신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 동물을 길들이는 등 이곳의 특이한 관습에 깜짝 놀란다.
이어 관광버스에 올라 백화점을 소란, 결혼신에 대한 신앙 등 런던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잔혹한 사건들을 목격하게 된다. 한편 주저하는 조는 사입이 그 단원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을까 두려워 총에 실제 총알을 장전할 수밖에 없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메디슨조차도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쇼에는 설문가 시작되고 그날 눈으로 파만 모르는 런던 산들이 청중에 있습니다. 한동안은 평소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총이 발사될 시간이 되자 실제 총알이 나와 사람을 죽인다. 청중은 여전히 그것이 쇼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흥분된 마음으로 시청합니다. 그러나 곧 일부 컬트 회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은 뉴런던 사람들을 죽이고 이것을 보고 인느는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버나드를 붙잡고 총성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금 더 나아가자 그녀는 베르나르가 가슴에 총을 맞아 의식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그를 근처 집으로 끌고 가서 울기 시작한다. 설상가상으로 사이비 신도들이 그들을 찾으러 밖에 도착한다. 조는 그들을 발견하고 다른 사이비 신도들에게 알릴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순진한 부부를 본 그는 놀랍게도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는 친절한 어머니 린더 갈분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으로 부부를 데려옵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서 총알을 제거하고 그의 상처를 꿰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친구 음대선이 밖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2명의 뉴런던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가게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빨리 그들을 다락방에 숨기고 내 손을 안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는 뉴런던 사람들에 대해 모른다고 그녀에게 약속하지만 메디슨은 회의적입니다. 그녀는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베르나르는 의식을 되찾고 고통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녀는 존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린다는 그녀를 뒤에서 질러 죽인다. 어쨌든 메디슨은 짜증났어요. 그 후 4사람은 모두 존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나고 컬트 멤버들은 길을 따라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유런던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한 버나드는 모든 것에 대해 신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지만 누나는 그들의 생존이 그들 때문이라고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존의 어머니는 낸다 있는데 뉴런던에 거주자셨으며 그녀가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32년 전에 세비지 랜드 신일드로 여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한 후 그녀는 뉴런던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세비지 랜드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지만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또한 신이 된 민을 도와서 싸고 이는 전작이 장벽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비지가 그곳을 건너려고 시도하면 즉시 소각됩니다. 그러나 린더와 같은 뉴런던 거주자는 쉽게 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들기는 베네다 같은 렘넛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녀와 드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뉴런던 사람들을 도운 이유입니다. 잠시 후 그룹은 불행히도 컬트 멤버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국경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린드는 모든 사람을 장벽을 건너는 경로가 있는 근처 정글로 안내합니다. 그들은 도보로 여행하고 거의 도착했지만 갑자기 무장한 컬트 군인 그룹이 그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버나드 아니나는 재빨리 장벽을 넘었고 컬트 군인이 그들을 따라오려고 하면 그는 불에 타서 재가 됩니다. 정말 바보, 오구는 이것을 본 그는 가기를 주저하고 컬트 군인들에게 총을 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다행히 그는 떠난 그를 전선 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불에 타지 않고 신이 되는 데서 탈출합니다. 그의 부모가 모두 뉴런던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그들 모두는 잔인한 오컬트 지도자 신라가 그들을 쳐다보는 동안 그곳을 탈출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로켓에 탑승했을 때 존은 어머니가 그들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조심하고 조심하라고 조언하면서 천천히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일행은 뉴런던으로 돌아가고 첨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버나드는 완전히 치유됩니다. 그러나 안느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입니다. 소마조차도 그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마치 그녀가 감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 뉴런던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내는 방에 갇혀서 계속 비명을 지르고 그의 어머니와 온 땅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에 대해 비명을 지르고 그를 면밀히 관찰하고 시리드가 상대하는데 극도로 약하다고 추론합니다. 누군가의 추구. 애는 그가 고통받기를 원하지만 는 공감하고 그의 영웅적 행동을 위해 그가 뉴런던에 통합되도록 결정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방 밖으로 내보냈고 그는 처음으로 첨단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통합이 시작됩니다. 보로 머삼는 심리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펜덱에 임무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높은 고층 빌딩, 심지어 사무와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거부하고 잠시 후 전문가가 인디라 선박의 실행을 위해 그의 눈을 측정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온 후 계속 조용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진이 알파 이국적인 개인만이 알파를 소유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눈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조틱은 모든 주민 중에서 가장 흔하지 않고 우수하며 새로운 런던 시민의 0%만이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플란트 실수를 거부하고 끈을 감는 동안 그는 방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야만인을 보기 위해 즐겁게 놀고 있는 야만인을 보고 존이 당황하여 도망칠 때까지 그를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의견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있는 에슐론 섹션으로 이동하여 존의 두려움을 관찰합니다. 초기 감정적 엑실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기모태그를 자신의 이름으로 활용하게 된 뒤 섹시를 참조하고 그를 테이블에 초대하고 식사를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것을 좋아하고 주호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에드 감독이 방에 침입하여 모든 엑실론을 흩어버리자 그는 존을 설득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적합한 더 나은 곳으로 그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겁에 질려 당황한 존은 반대편에 동의합니다. 버는은 또한 늘 찾고 있으며 짧은 대화를 위해 에드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상하게도 테이블에서 그는 에드의 아이칩을 발견합니다. 이는 에드 원래 느리기 때문에 자신이 비공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그는 아이디를 신속하게 제거합니다. 이전부터 비교하고 두 임플란트가 일치하여 그는 소외된 아버지가 다름 아닌 의 자신임을 밝히고 그는 신속하게 그의 동반자 렘머세니에게 가서 이를 공개하지만 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버나드가 감독실에 몰래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하고 에르는 존을 그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로켓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 근처로 존을 인도합니다. 존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컬트 지도자들이 그를 다시 발견하면 그를 린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N은 개인이 문명을 건설한 신비들과 유사한 다른 도시가 수천 개 있다는 사실을 갖깁니다. 그는 신비들 닌을 포함한 수많은 도시를 탐험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으며 이 말을 듣고 N은 얘가 결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를 잉태한 후 돌아온 그는 대답을 요구하지만 N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격분하고 난투를 시작하며 N은 실수로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는 눈칩을 남겼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고트는 서둘러 도시로 돌아온 선의 즐거운 파티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파티 참석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줄을 여서 쌉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가 준비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버나드는 제 시간에 도착하여 그를 구하고 이를 통해 존은 마침내 버나드를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는 심지어 그에게 주어진 소마 아략까지 소비합니다. 한편 세비지 랜드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난이나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항상 생각에 빠져 있었고 친구들과 거의 모험을 하지 않고 가끔 무리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한 시나리오에서 소마력 복용을 자제하려고 시도하고 알파 플러스 헬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녀는 주저합니다. 마치 그녀가 알파인 것처럼 통제하세요.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멋에 묻는 밴드에게 감독애가 의도치 않게 그의 죽음에 빠졌다고 나이입니다. 벤느는 이를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자신이 실제로 진의 아버지였다고 밝힙니다. 놀랍게도 묻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드는 커뮤니티에 통합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진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벤느는 동의하고 떠나기 전에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우선 그는 든을 어린이 그룹이 현직인 방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 교육센터로 데려갑니다. 이 상대로 주는 관심이 없지만 아이들이 그를 쳐다보거나 비난하지 않는 동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후 벤느는 그를 즐거운 파티로 안내합니다. 디자인 왓슨, 미치, 그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왓슨은 이미 야만인을 알고 있다. 사실 그녀는 그가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전날 밤의 만남 때문에 그에게 큰 매력을 느낀다. 그녀는 시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벤느는 내니 극도로 감정적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그녀에게 내입니다. 대신 그는 그날 저녁의 즐거운 파티에 그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라니나는 가장 친한 친구인 프레니와 함께 뉴런던으로 테니스를 치러 간다. 사람들은 오로지 즐거움만을 위해 플레이하며 경쟁이나 보상을 위해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라니나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친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여 자신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소마력을 섭취합니다. 밤에는 즐거운 파티가 시작되고 버나드는 존을 그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절망적인 왓슨슨이 도착하여 존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안내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두 사람은 즉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혼자인 버나드는 몇몇 베타 주민들과 그의 잔인한 친구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지자 버나드도 자신이 가까스로 미주의 땅에서 탈출했을 때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 역시 새로운 감독이 된 오만한 헨리가 나타나 모두의 앞에 그를 얕보게 된다.
활력을 되찾은 존도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것을 엿듣습니다. 이런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그는 화가 나서 번화되게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는 심지어 누군가를 때리는 방법을 그에게 지시합니다. 분명히 뉴런던 사람들은 주먹을 던지는 방법조차 모릅니다. 약간의 연습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클럽으로 돌아와 헨리가 아니나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봅니다. 분노한 버나드는 손을 휘둘러 헨리의 얼굴을 세게 때리는데 이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함께 참석한 넥슨 히리색 씨는 소동과 미소를 못 기억합니다. 로비에서의 나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유롭고 사람들을 때리기 위해 춤을 추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푸는은 개인실에서 은느를 만나고 두 사람은 최근 어떻게 다른 느낌을 받았는지 공유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으면 야만인 존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춤을 추며 인생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두 번째 부분을 요약해서 시청하세요.